NHL의 워싱턴 캐피털스가 최근 4연승으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NHL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낫에서 살펴보겠습니다. KHL에서는 최근 침체에 빠져있는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변화를 꾀했는데요. KHL의 지난 한 주도 돌아보겠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에서는 안양 한라와 4명 킬러 웨일즈가 나란히 일본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수입과 수입, 국내 두 팀의 희비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219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넷 219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 늦은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이연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박힘찬 PD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박힘찬 PD가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단과 함께 일본 원정 일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도마코마이에서 쿠시로로 이동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현재 쿠시로에 도착은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따가 아시아리가 이사키 소식 다룰 때에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시도는 해보겠고요. 이현숙 기자님, 저희 오늘 새벽 중계를 마치고 잠시 그렇습니다. 한숨 자고 나와 있습니다. 좀 쉬셨죠? 평소 때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네. 정신이 없네요. 오후 5시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히 지금 다른 일반적인 분들 사이클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지를 갖고는 오셨는데 박김찬 PD의 부재로 카메라가 없는 관계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점 많이 아쉬운데요. 예, 아니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PD님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제가 갖고 있는 타블렛 PC로 한번 찍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막상 가져와서 세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각도가 안 나오네요 지금. 네, 각도 안 나오고 렌즈가 하나라 가지고 그러니까 좀 광각으로 못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라디오로만 이번 주는 나가게 됐습니다. 네. 이따가 하덴낫 할 때 어떤 팀 저지를 갖고 오셨는지만 밝혀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넷 219회 오늘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애청자 여러분이 주신 댓글이 또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유튜브 댓글인데요. NW 김, 남은 김님이시죠? 10월 19일 토요일 댓글입니다. 왜 피디님만 얼굴 안 나옵니까? 하셨어요. 온더스포츠님이 19일 토요일에 댓글 바로 주셨습니다. 박힘찬 PD님이 댓글 주신 것 같고요. 저만 못생겨서요 라고 해주셨네요. 왜 PD님만 얼굴이 안 나오냐.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도록. 못생겨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자, 계속해서 이런 댓글들 환영합니다. 남은 김님 감사합니다. 왕루이님 21일 월요일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방송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 소식을 접할 루트가 있다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헵스는 기자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이길 수 있고 누구에게도 질 수 있는 팀이네요. 이번 주 센스에게 지고 온 템파에게 홈에서 무기력하게 패하고 센트럴 최약체 와일드를 홈에서 잡고 두 경기 모두 봤을 때 볼츠는 마치 NHL 20 최고 난이도로 하는 것 같이 어려워 보였고 와일드전은 와일드에게 헵스가 최고 난이도 팀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블루스는 몸이고 원정에서도 너무 쉽게 잘 잡았으면서 와일드 원정에서 또 졌네요. 그냥 이렇게 한 시즌 화끈하게 갈 것 같습니다. 두루왕은 시즌 초 트레이드 블럭에 올랐던 루머가 돌았습니다. 처음 영입 시 단장 베저뱅 말로는 팬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스틸러스, 타바레즈, 크로스비 같은 프랜차이즈 센터를 갖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기대에 비하면 너무 아쉬운 현재네요. 와일드전 홈 경기에서는 메테가 126경기 만에 데뷔골을 넣고 스즈키도 데뷔골을 넣었네요. 스즈키도 구단 SNS에 마이너로 보내라고 댓글 달았는데 다음날 데뷔골을 넣고 게르기라 칭한 두루왕도 계속 잘해주는 걸 보면 저도 펠레 같은 기운이 있습니다. 패치오리티가 떠나고 난 후 갈라고가 부주장이지만 프랜차이즈 스트레스 드래프트 지명 선수로 얼굴마담 내지 리더 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는 마샹만큼 해줄 거라 기대했는데 지금은 그냥 지금만큼만 해주길 바라고 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올해 들어 탐욕이 더 심해 보이네요. 항상 열심히 하지만
이전보다 포인트에 있어 이타적인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주에 이곳에 온 지 6년 만에 리프스전을 보러 갑니다. 다녀와서도 후기 남기죠. 재능 기부 방송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몬트리올에서 NHL, 특히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에 관심을 갖고 계신 왕루이 님이시고요. 역시 그 헵스의 최근 흐름을 이 댓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뭐 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네. 김현숙 기자님, 이 댓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고 누구한테 질 수 있는 건 사실 이건 뭐 모든 팀에 해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좀 더 몬트리올의 최근 보시면은 더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몬트리올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승점도 지금 10점을 찍었고 이제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템파 플로리다보다 조금 위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기복이 심하다 경기력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선수진 구성을 봐도 분명히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진짜 뭐 컨텐더 팀이나 예를 들면 뭐 보스턴, 토론토 당장 뭐 똑같은 디비전에 좋은 팀들 많잖아요. 템파 이런 팀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로스터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안 좋은 절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뭐 최상으로 가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틀랜틱 4위 정도로 플레이오프를 갈 가능성 자체는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틀랜틱 4위라고 하면은 와일드카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에도 결과적으로는 일부 와일드카드 팀들보다는 순위 자체는 높았습니다.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당장 이제 성공을 노리는 이제 뭐 당장 지금 뭐 올해 당장 스탠리컵 우승, 뭐 내년에 우승 이런 느낌의 팀이 몬트리올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차근차근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립스전 보고 오신 후기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왕루이님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입니다. 미국 매니아님 20일 일요일 댓글입니다. 이현섭 기자님은 하루에 아이스하키를 몇 경기나 보시나요? NHL, KHL, AHL 다 보시려면 하루가 모자랄 것 같은데 점점점. 요즘 잠은 NHL과 KHL 경기가 없는 그 중간에 주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KHL 뭐 어떻게 보면 반쯤 저도 풀타임 그 해설자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보면서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각으로 오전에 NHL 보고 오후에 자고 오후에 자고 이제 KHL 할 때쯤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 시각으로 한 저녁 밤 넘어갈 때쯤이죠. 그렇습니다. NHL 보통 이제 뭐 8시 경기를 그러니까 지금 시간 동부 시간 7시 경기를 보면은 한국 시간 한 8시쯤 되는데 그때쯤 일어나서 하고 보고 첫 경기 두 경기 한 세 번째 두 개 세 개 정도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인터미션 때도 또 하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 그리고 자고 KHL이 동부 극동 쪽에 경기가 있으면 7시부터 또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좀 어려운 경기 그러니까 좀 매치업이 재미없다 이러면은 굳이 이제 또 그런 게임까지 보지는 않고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매치업이다라고 시작을 늘 하면 하루에 근데 하루에 이상은 있어요. 있죠. 꼭 흥미로운 한두 매치업이. 개씩은 있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진짜 하나씩 있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 또 11위 같은 팀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극동 동부 모스크바 이런 느낌으로 뭐 한 3개 정도 또 그러면 시간대가 따다닥 나와요. 그래서 진짜 많이 보면 6개까지도 보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뭘 보고 있나 싶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아시아리그 제가 예전만큼 그렇게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상대적으로 최근 아시아리그 경기는 예전보다 못 보는 편이세요. 많이 뭐 요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시아리그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아시아리그는 살짝 이제 뭐랄까 다른 분들 실제로 이제 보시는 분들 뭐 피디님도 원더스포츠에 또 원정을 가시면은 조재영 해설위원 새로 그렇죠. 들어오셨고 아주 좋은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주간 리뷰도 있고 아주 또 심도 있는 리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아무래도
가신 뭐 PD님 취재를 하시고 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더 저보다는 확실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조금은 이제 뭐랄까 뭐 상황상 어쩔 수가 없어서 물론 네. 뭐 뒤에 다 챙겨 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두 개가 다 겹치니까. 최근에 보면 새벽에 중계 끝나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조금 그래도 씻고 그래도 오전에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좀 자는 편인데 이현숙 기자님은 그 시간에 이제 블로그 또 업로드 하셔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일을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중계가 1시 반 이제 모스크바 시간 뭐 7시 이러면 사실 그게 이제 마지막 타임 경기라서 괜찮은데 가끔 이제 뭐 지난주에 해드린 그린 더비 이런 거 하면은 뒤에 또 있습니다. 경기가. 아, 밤 12시 이전에 중계하고 그 그렇죠. 이후에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시간에 하면은 네. 이제 없는 날도 있지만 그게 마지막 타임 경기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또 모스크바 쪽 경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끝나고 와서도 또 거의 또 봐요. 그래야 이제 다른 소리를 안 해서 저는 이제 최대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하루가 모자라네요. 하루에 한 4-5경기는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거의. 이제 4개 네. 최소한 4개는 되는 것 같아요. 2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현숙 기자님의 생활은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매니아님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네,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덜보이 1님 20일 월요일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글은 처음으로 남기네요. 이런 좋은 방송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꼭 장수 프로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아이스하키 명문 광성고 출신입니다. 요즘엔 강남 쪽 학교에 많이 밀리는 것 같지만 8, 90년대에는 극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 선수 중에 신우삼 선수라고 기억합니다. 고교 넘버원으로 연대로 진학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최근 근황 혹시 아시는지요? 2. 광성고 유니폼이 에드먼턴 오일러스를 본딴 거라 그리고 웨인 크렌치키 때문에 오일러스 팬입니다. 이번 연말 미국 서부 여행 계획이 있어 27일 로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오일러스 대 캘거리 경기 관람 계획 중입니다. 벌써 설렙니다. 근데 오일러스 앱에 조회하니 경기 시간이 11시 AM으로 나옵니다. 설마. 근데 헷갈려서요. 실제 경기는 저녁 시간이겠죠? 장문에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덜보이 1님 댓글인데요. 장수 프로 되시길 기원한다고.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광성고 출신이신데 신우삼 선수에 대한 근황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박김천 PD님에게도 좀 물어보고 알아는 봤는데 얻은 소식은 사실 없습니다. 뭐 알려진 바로는 광성고 연세대 졸업 후에 동원 드림스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입단을 해서 그 아이스하키 관계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단한 선수였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좀 확인할 바가 없는데 차후에라도 소식이 들리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성고 출신이면서 역시 유니폼이 또 비슷한 오일러스 팬이신데 저도 덩달아 설레네요. 직관을 하신다니. 근데 경기 시간 이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 표시된 시간은 한국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는 당연히 저녁이나 아니면 뭐 주말이면은 낮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스케줄이 나가게 되고요. 한국 시간 11시면은 오후 7시 그 현지 시각으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PC 쪽으로 이제 좀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예매할 때는 확실한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로 헷갈리시진 않을 것 같아요. 27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예, 여행 다녀오시고 또 오일러스 캘거리전 직관하신 거 후기를 댓글로나마 좀 남겨주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덜보이 1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은 다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또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고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NHL 핫앤낫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에 NHL 어떤 팀들이 웃고 울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현숙 기자님이 핫 두 팀, 낫 두 팀을 뽑아주셨습니다. 핫앤낫, 오늘의 메인 주인공, 오프닝 멘트를 장식했던 그 팀입니다.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지난주에 좋았죠. 오늘 사실 경기까지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23일인데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현지 시간 22일 경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4연승입니다.
이제 16일 토론토 4대 3 승리, 레인저스 5대 2 승리, 시카고 5대 3 승리, 그다음에 오늘 캘거리까지 5대 2인가요? 5대 3이죠. 예, 이렇게 경기를 잡아냈네요.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워싱턴 캐피털스인데요. 결과적으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선두가 됐고 동부에서 버펄로에 이어서 2위입니다. 예. 사실 뭐 버펄로도 들어갈 법한 팀인데 이번 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팀이 있어가지고 뽑았습니다. 어쨌든 예. 탄탄한 그냥 전력 자체가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모든 경기가 아니고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3경기에서는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 이상씩 나왔고요. 이제 4경기 모두 4점 이상 득점하는 고화력을 그대로 선보였는데 좀 더 눈에 띄는 점은 확실히 다양한 라인에서 뭐 4라인이라고 할지라도 뭐 골을 이제 만들어내는 능력 같은 부분이 확실히 좀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캡스의 가장 큰 강점이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역시나 막강한 전력을 뽐냈던 워싱턴이 되겠고 그 외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전에서는 미할 캠프니 선수가 긴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인가 2월부터 올해죠. 플레이오프 직전에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이제 캡스의 포스트 시즌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됐는데 네. 캠프니 선수가 돌아오면서 칼슨 선수랑 같이 또 1라인이 다시 이제 복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캠프니 칼슨이 이제 구축을 하는 이렇게 1라인이 상당히 수비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난 선수 이동 마감일에 영입됐었던 젠슨 선수 역시 이제 2라인에서 오를로프 선수와 함께 어떻게 보면 니스캐넌 선수의 공백을 여러모로 잘 메우고 있습니다. 예. 이 선수가 이제 뭐 공격을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판단 능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공수의 양면에서의 흐름을 읽거나 판단 능력이 참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탑4에서 상당히 역할을 잘해주고 있네요. 말씀 주신 칼슨 선수가 올 시즌 초반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캠프니 선수가 돌아오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그 전에도 칼슨 선수는 정말 잘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첫 11경기에서 5골 15어시스트입니다. 20포인트. 예. 그러면서 8경기 연속 포인트네요. 오늘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예. 그러면서 파워플레이에도 사실 이제 칼슨 선수가 유일한 포인트 포지션에서 이제 기용이 되는 수비수 선수인데 뭐 오베치킨 선수에게 패스도 아주 좋은 패스를 많이 이제 전개를 해주는 선수예요. 사실 칼슨 선수가 이런 활약해주면은 수비진에 올해 좀 공백이 생겼지만은 그래도 좀 더 메우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칼슨 선수가 포인트 전체 1위입니다. 이 정도 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올해 뭐 드라이사이틀이나 맥데이비드 이런 선수들이 아주 리그를 그냥 폭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비수가 전체 1위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캐피털스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6경기를 치른 현재 5승 1패라는 점, 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제 워싱턴의 다음 상대를 보니까 퍼시픽 1위를 달리고 있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이 경기 또 꽤 기대가 되네요. 근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이제 또 에드먼턴이 무기력한 0대3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미네소타한테 지셨어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캡스적으로 힘이 실리지만 뭐 그래도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핫앤낫 오늘 주인공은 워싱턴 캐피털스였습니다. 핫 두 번째 팀으로 한 팀 더 있습니다. 역시 4연승을 기록 중인 팀인데요.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네, 애리조나 카이오츠도 오늘 또 연장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인저스에게 3대2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15일 위니펙전 4대2 승리, 17일 내슈빌전 5대2 승리, 오타와전 5대2 승리. 이건 19일 경기네요. 네, 첫 4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던 애리조나였는데 최근 4연승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거 다 올라왔고요. 3연승 기간 동안 사실 이제 4연승 기간이네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공격력의 회복입니다. 사실 이제 뭐 수비 대부분의 지표에서 작년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리그 최상위권이었는데 공격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팀. 어떻게 보면 한 2년 전 LA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경기 모두 앞선 3경기에서 4골 이상씩 기록했고 오늘 경기는 3골. 어쨌든 뭐 3골 정도 넣으면은 상당히 득점력 자체는 괜찮죠. 그리고 4경기에서는 4골, 5골 넣었기 때문에 좀 문제였던 득점력이 좀 해소되는 그런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파워플레이 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애리조나의 지난 한 주였어요. 그렇습니다. 뭐 3경기에서 파워플레이 골을 올렸고 오늘 경기도 사실 파워플레이 골을 올리면서 4경기에서 파워플레이에서 7골을 뽑아냈어요. 예. 그리고 내슈비를 상대로 파워플레이 골이 3골이 나왔고요. 캐셀 선수가 이제 또 영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입 중에 하나인데 첫 이제 일부 경기는 많이 부진했어요. 캐셀 선수가 이제 득점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도 최근 4경기에서는 3포인트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활약, 어떻게 보면 조금 흐름을 찾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피츠버그만큼의 이제 그런 생산력은 조금 이제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센터진이란 부분이 예를 들면 뭐 크로즈비 말킨 이런 선수들이랑 뛰고 파워플레이에서 뛰다가 다른 팀으로 가면은 사실 그 성적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조금 떨어질 거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은 캐셀 선수까지 좀 살아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예. 애리조나의 전체적인 득점력이 살아났다. 특히 파워플레이가 살아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혹시 1라인 외에 두 번째 라인에서도 얼마든지 또 득점이 터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좀 많이 이제 달라진 부분이냐 뭐냐면은 이 라인에서 확실한 득점 기회가 올해는 확실히 눈에 띕니다. 초중반에 훌륭한 적응력을 보였지만은 이제 이적을 한 이후에 시카고에서 이적한 선수죠. 이제 슈멀츠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지금 이 라인에서 뛰면서 이 라인 거의 핵심 요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은 부상으로 인해서 중간에 시즌을 좀 접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의 핵심으로 뛰고 있고요. 함께 호흡을 맞추는 뭐 크리스티안 드보렉이라든지 코너 갤런드 이런 선수들의 활약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지금 득점만 딱 놓고 보면은 이 라인이 거의 사실상 1라인에 가까운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라인 선수들이 나쁘냐고라고 하면 뭐 그렇지도 않아요. 클레이턴 켈러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득점력 같은 부분도 있고 올해 또 오프시즌 영입했던 카를 세데르베리 이런 선수도 3라인 센터로서 딱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제 득점력에서 상승 요인이 많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약점 같은 부분이 확실하게 해석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좀 좋은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애리조나 카이오츠가 4연승을 달리고 있고 다음 상대는 역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뉴욕 아일랜더스랑 애리조나 카이오츠랑 현재까지 좀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뉴욕 아일랜더스도 첫 4경기에서 1승 3패였다가 최근 4연승이거든요. 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비 컬러인 것도 유사한 점이 있네요. 예. 핫 워싱턴 캐피털스에 이어서 애리조나 카이오츠까지 살펴봤습니다. 낫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저지가 워싱턴입니까? 애리조나입니까? 애리조나였습니다. 러시안 선수인가요? 뭐 사실 전부 거의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2벌 정도 빼곤 다 제가 웬만한 러시아 선수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누군가요? 예전에 활약했었던 그 니콜라이 하비블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템파베이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시카고에서 뛰었고 이제 애리조나에서 또 뛰었었던 그런 에드먼턴에도 뛰었고요. 여러 팀을 뛰었었는데 유명했던 골리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니콜라이 하비블린? 예. 이 선수의 저지 오늘 카메라가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 안타까운데요. 뭐 언제나 다음에 또 입을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녹음 끝나고 이 저지 사진 하나 찍어서 온더스포츠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비블린 선수에게 좀 미안해서. 자, 핫 두 팀 살펴봤고요. 낫 두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패 빠진 팀들인데요. 낫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맞상대한 팀입니다. 뉴욕 레인저스네요. 뉴욕 레인저스가 오늘 연장패를 당하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뭐 뉴저지전 17일 날 2대5로 패했고 18일 워싱턴전 2대5로 패. 어떻게 보면 핫팀에게 다졌네요, 오늘. 네. 20일 밴쿠버에게 2대3패. 요거 사실은 조금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예. 오늘 애리조나에게도 2대3 패배를 했고요. 사실 이제 뉴욕 레인저스가 이제 뉴저지는 어쨌든 지역 라이벌이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른 감이 있고 밴쿠버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팀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런데 밴쿠버에게도 좀 패했다. 밴쿠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도 전력이 그렇게 썩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정이 됐네요. 네. 앞서 애리조나가 파워플레이 골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뉴욕 레인저스는 반대로 페널티 킬링에서의 실점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뭐 사실 페널티 킬링이 너무 큰 약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즌 초반인데 앞선 3경기에서 이제 모든 파워플레이 골을 허용을 했고 오늘 경기도 이제 파워플레이 골을 자연스럽게 허용하게 됐네요. 왜냐하면 애리조나가 파워플레이 골을 오늘 넣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첫 6경기 7경기로 늘린다고 해도 그중에 이제 5경기 6경기네요. 6경기에서 파워플레이 골을 허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매 경기 파워플레이 골을 한 골 이상씩 허용을 한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수비에서 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일단 가장 눈에 띄었고요. 뭐 페널티 킬링 실점도 실점이지만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수세에 몰리는 그런 경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불안해 보여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슈팅 이제 차단 능력 같은 부분, 수비에서 많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이제 여러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경기당 슈팅 허용 같은 부분도 36.8개로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1등이란 거예요. 최다 슈팅 허용 1위.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1등이란 거죠. 자연스럽게. 오타가 더 많습니다, 이게 수치가. 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슈팅 저질이 낮다라는 부분은 골리에게 부담이 걸리는 것도 크고 당연히 실점률도 높아진다는 거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에게 1피리어드면 슈팅을 22개를 허용하는 아주 와. 깝깝한 경기를 선보였어요. 물론 뭐 2, 3피리어드는 그보다 나았는데 사실 밴쿠버전도 비슷했거든요. 이제 좀 집중력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수세에 몰리는 게임 하다가 뒤에 한 골 들어가서 그때 따라잡으려니까 늦는 요런 이제 경기력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도 거의 뭐 마찬가지 양상이었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임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렇게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뉴욕 레인저스의 최근 4경기 득점을 보니까 4경기 연속 2득점에 그치고 있는데 반면에 실점은 지금 3실점 이상 경기가 4경기 다 나왔고 5실점 경기도 2번 있었고요. 또 양쪽이 좀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뉴욕 레인저스의 다음 상대를 보면 애틀랜틱 디비전 그리고 동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버펄로입니다. 버펄로 지금 또 3연승 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레인저스의 연패가 좀 길어질 가능성도 보이네요. 네,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뉴욕 레인저스에 이은 또 한 팀 낫에 선정됐습니다. 어딘가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개막 첫 주에 올 시즌 NHL 핫앤낫의 그 첫 핫을 장식했던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2주 만에 낫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5연패 빠졌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안 좋은 그런 우려가 드러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예. 10월 밴쿠버전 1대5로 패했고 캘거리전도 1대5로 패, 에드먼턴전도 1대2로 패했고 오늘 밴쿠버전까지 5대2로 패했습니다. 아하, 첫 4경기 3승 1패 좋았는데 예, 5연패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캐나다 팀이랑 4연전을 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밴쿠버랑은 백투백 홈 어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 졌어요. 밴쿠버에겐 2경기 다 대패를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참 답답하고요. 1라인을 제외한 다른 라인에서 사실상 득점 기회가 없다라는 부분은 진짜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네. 버투제, 라킨, 만타 이 세 선수 1라인,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어느 경기라도 1포인트, 그러니까 세 선수 다 1포인트를 올린 경기도 있고 세 선수 중에 한 명만 1포인트를 올린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1라인은 어쨌든 최근 경기에서도 득점 기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3전에서 그러니까 최근 4경기에서 다른 공격수들의 포인트를 다 합하면은 오늘 2개가 올라가서 3이네요. 3개입니다. 3개. 결과적으로 최근 4경기 5득점. 그렇죠. 매우 저조합니다. 4경기에서 1라인 선수를 제외한 공격수 포인트가 3밖에 안 됩니다. 예. 이건 사실 뭐 경기를 잡을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게임 가면은 물론 진짜 누구지? 그 만타 선수가 한 경기 4골 넣고 뭐 이런 게임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지 않는 경기 나온다. 이런 것도 이제 뒤에 KHL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KHL도 진기한 기록이 나올 때 그때도 하는 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이런 느낌이 얼마 전에 또 나왔거든요. 그 디나모 모스크바라는 팀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또 KHL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어쨌든 좀 공격에서 1라인 말고 기다릴 데가 없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공격이 너무 답답하고 수비 쪽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레인저스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고요. 레인저스 마찬가지로 페널티 킬링에서 4경기에서 7개의 실점입니다.
아주 참혹한 거죠. 네. 그야말로 이제 페널티 킬링에서 답답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뭐 중계 때도 그렇고 팟캐스트에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파워플레이 골 2골 나오면 이깁니다 게임을. 그 경기는 이기죠. 오늘 파워플레이 두 골 넣었거든요 디트로이트가. 예, 졌어요. 근데 졌어. 안 되는 팀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3피리어드에 5골 먹었습니다 밴쿠버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가 점점 답답해지고 있고요. 최근 4경 그러니까 이전 4경기에서 슈팅 허용률 36.5.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제외하고 36.5고 오늘 경기에서 41개를 허용을 했거든요. 슈팅을. 네, 그러니까 레인저스는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페널티 킬링, 수비 같은 부분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트로이트가 지금 레인저스의 공통점 뭐냐면은 수비진이 젊은 선수들로 개편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경험적인 이제 부재 이런 부분을 많이 노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결과적으로 좀 디트로이트가 2주 만에 좀 낫이 되면서 초반에 벌어먹었던 승점을 거의 다 잃은 상황이 됐고, 그래도 이제 오늘 낫에 선정된 두 팀은 사실 뭐 그렇게 아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제 위치를 보고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를 보는 팀이기 때문에 뭐 행여 컨텐더 팀이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진짜 이게 답이 없습니다. 뭐 세너제이 샥스 같은 팀이네요. 지금 뭐 굳이 언급을 드리자면 댈러스 스타스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또 경기력이 많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뭐 레인저스나 디트로이트 팬분들은 뭐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팬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상대가 애틀랜틱 디비전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설마. 최하위 오타와 세나토스입니다. 이거도 사실 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오타와 이런 보약. 만약에 혹시나 진짜 오타와한테도 이런 양상으로 지죠? 그럼 진짜 올해 디트로이트는 많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타와가 현재 성적 보니까 8경기에 승점 3점이네요. 꼴찌입니다. 1승. 꼴찌. 예. 위풍당당 꼴찌고 올해는 아마 꼴찌를 해서 로터리를 들어가면 또 근데 로터리라서 그것도 이제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 디비전 최하위권에 있는 디트로이트와 오타와의 대결이 또 궁금해집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낮 두 팀까지 이렇게 모두 살펴봤고요.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한 주 동안에 어떤 경기들을 보시면 좋을지 주목되는 매치업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생각보다 그렇게 막 주목 매치업은 없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몰빵이 돼 있습니다. 이게 참 그렇고 이제 한국 시각으로 이제 26일 같은 경우는 콜로라도 베이거스 경기가 있어요. 이거 잘하면은 올해 서부 결승 매치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이 두 팀은 서부 결승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7일 이날에 이제 몰빵이 돼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보스턴부터 야. 시작을 해서 네. 토론토 몬트리올, 라이벌전. 내슈빌 템파베이, 네. 그리고 캘거리 위니펙은 헤러티지 클래식, 그러니까 캐나다판 윈터 클래식이라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야외 경기죠. 그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날은 겁나 바쁘게 되네요. 이제 KHL 27일가 뭐인지 모르겠지만 이날 진짜 머리 좀 빠질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이날 몰빵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한 30일까지 쭉 이제 별로 아주 그렇게 눈에 띄는 매치업 없어요. 그러니까 30일에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올해 같은 경우는 피츠버그가 초반에 예상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뭐 6승 4패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이러실 수 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피츠버그의 페이스 같은 부분이.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까지는 그다지 뭐 썩 만족스러운 경기력이 아닌 팀이 있고, 그리고 동일한 날에 워싱턴과 토론토가 한 번 더 맞붙습니다. 지난주에 맞붙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토론토가 좀 서력을 해낼지 이런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라이벌 구도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매치업들이 꽤 있네요. 27일 박 터지는 27일이 정말 박 터집니다. 좋은 경기들이 많습니다. NHL 팬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같이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HL 핫앤낫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KHL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19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KHL 지난 한 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KHL 2019-2020 오늘도 서부와 동부 구분을 해서 지난 한 주간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텐데 오늘 일단 KHL의 주인공은 스카 상트페테르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이 갑자기 왜 이러는가? 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침체에 빠졌는데 오늘이죠. 한국 시각으로 23일 그렇죠. 새벽에 넵테히미크 느지네캄스크에게 마저 슈다웃 패를 당하면서 최근 4연패, 최근 9경기 2승 7패에 부진에 빠지면서 보브로프 디비전 선두를 디나모 모스크바에게 내줬어요. 답이 없어요. 스카가 진짜 어떻게 이런 팀이 됐는지 진짜 답답한데 보시면은 네. 막 분위기 전환을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거든요. 지금 네. 전반적으로 이제 넵테이미크한테 지금 일주일에 2패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뭐 스카가 이 돈 이제 선수진이랑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재정적인 상황 용납이 안 되는 결과예요. 스카 그러니까. 감독이 러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그렇죠. 거의 뭐 러시아 키를 대표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사실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팀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HL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 무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 규모 이런 부분도 리그의 경쟁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구단에도 이제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HL을 제가 유럽 최고의 리그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고 그런 부분인데 선수 한 명에게 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할 만한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을 전체 따져도 그렇고 유럽 대륙은 사실상 그렇게 이제 선수에 그렇게 셀러리 많이 지급 못 하고요. KHL 정도가 그러니까 그만큼인데 KHL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 이제 100만 달러 이상 영모 받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스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분위기 전환 시도를 뭐 트레이드를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비티아지랑 이제 트레이드를 했는데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선수와 아리티옴 시베츠 로고보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이름 좀 어렵습니다. 예. 이 선수 2명 이렇게 데려오고 보낸 선수가 표트르 코체트코프 선수랑 알렉세이 비발체프 선수를 넘겼어요. 양 팀 모두 골리가 한 명씩 포함돼 있고 공격수가 한 명씩 포함돼 있는데요. 근데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선수 하면 비티아지 모스크바 리전의 그 최근 상승세, 그렇죠. 시즌 놀라운 행보의 핵심 선수 아닙니까? 핵심이죠.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인 선수고 네. 골리 어떻게 보면 전 비타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버티는 하키라는 이야기를 어제 중계에서 참 많이 드렸는데 비타지가 어떻게 보면 올해 그런 게임을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사모노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노프 선수를 스카가 영입을 했다. 근데 스카는 좀 버티는 컬러랑 약간 안 맞거든요. 경기를 이제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영입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 지금 돌아왔거든요. 스카가. 기존 주전 골리. 그렇죠. 스웨덴 출신의 헬베리 선수 부상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멜리추크라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올 시즌 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거의 뭐 주전골리나 다름없었던 선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멜리추크가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모노프를 굳이 영입해야 하는가? 이러면 또 골리 과잉 현상이 나오잖아요. 예. 물론 이제 보낸 코체트코프 선수는 개막전 뭐 출발은 코체트코프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그렇습니다. 나왔었는데 약간 좀 멜리추크 선수한테 밀린 감이 있고요. 왜 여기서 골리 보강을 했을까? 그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긴 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이제 시베츠 로고보이는 좀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비발체프 선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좀 안정적인 활약을 이제 스카에서 많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 트레이드도 이제 의문이 있다. 왜 단행을 했는지. 그렇게 이제 넘쳐나는 골리 자원에서 또 왜 골리를 영입을 하는지. 그렇다고 기존 골리가 못했냐라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자리를 잡지 못한 선수 한 명 더 있습니다. 올레그 리 선수를 아크바르스로 보냈어요. 보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현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선택을 했는데 사실 올해 이제 보조 득점에서 답을 못 찾았던 스카였죠. 어떻게 보면 1라인은 계속 유지됐지만 2, 3라인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카가를리츠키 선수까지 뭐 그냥 기용했다 말았다가 뭐 이런 느낌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조 득점에서 답을 못 찾으면서 여러 시도를 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레그리 거의 테스트 안 했습니다. 이 선수는. 올 시즌에 한 경기 나왔나요? 한 경기 거의 나왔습니다. 뭐 출장 기회가 없었어요. 한 경기 나왔는데도 거의 뭐 출전을 안 하는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아쉬운 점이죠. 왜 이게 아쉬웠냐? 아크바라스 합류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시프트에서 골 넣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아크바라스 2적 후 첫 경기에 첫 시프트에서 골이 터진 올레그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꽃이더라고요. 좀 참 쿠다쇼프 보로보프랑 다를 거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보로보프보다 더 심각하구나라는 부분을 느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저도 리도 그렇고 사모노프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 의중을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약간 좀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은 트리비아 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비발체프 선수랑 리 선수는 아무르 하바롭스크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입니다. 같이 보냈네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네. 근데 다른 팀에서는 비발체프 선수도 BTI 넘어가서 괜찮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좀 출장 시간 얻기도 편할 거고 예.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스카가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성적이 이렇게 안 나면은 알렉세이 쿠다쇼프 감독이 좀 화살을 많이 맞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네. 다음 타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위기감이 지금 돕니까? 지금까지 지금 성적을 보면 그래요. 제가 왜 지난주에 넵테이미크 6연패 빠졌을 때 다음 경질 후보가 아니겠는가 했는데 좀 4연승으로 좀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스카 보약 딱 먹고 또 살아났거든요. 네. 자, 쿠다쇼프 감독의 입지가 좀 좁아들고 있는데 스카 좀 분위기 반전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 소식인데요. 감독 경질이 이미 한 번 있었고요. 올 그렇죠. 시즌.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네요. 임시 감독으로 이제 있었던 분이 나가게 됐고 마이크 펠리노시 그러니까 코치로 있었던 분이 감독으로 정식 감독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좀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승률이 이제 10월대로 조금 오르면서 아주 희망이 없는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괜찮은 점이고 그리고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부분 마그누스 페에르비 선수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오타와에서 뛰었고 이 선수가 또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던 선수였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 드래프트 2009년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뽑혔던 선수예요. 전반적으로 게임이 읽는 능력 같은 부분이 뛰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또 KHL에서는 충분히 활약할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년 계약을 맺으면서 페에르비 선수가 남게 됐네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로코모티브는 안톤 란데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2009년에 에드먼턴에 지명됐던 선수예요.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페이르비 선수의 영입, 거기에 또 옛 동료와의 재회, 새로운 감독의 선임. 물론 기존에 이제 코치로 있던 사람을 그렇죠. 감독으로 올린 거긴 한데요. 로코모티프가 희망을 이어가는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적 깝깝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HC 소치가 7연패, 그렇죠. 최근 1승 11패예요. 이 감독 교체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 몰리고 있고 디나모 민스크도 6연패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코모티프가 최하위권에서는 결과적으로 벗어났는데 8위 스베르스타르의 승점 1점 차까지 따라 붙었네요. 그렇죠. 플레이오프만 가면 솔직히 체스카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체스카만 피하면 제가 봤을 때 한 7등 하잖아요. 그럼 디나모 모스크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몰라요. 네.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의 행보를 또 지켜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순위를 보면 역시나 체스카 모스크바의 선두 독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7연승. 최근 14경기 13승 1패.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잡아요? 체스카를. 저는 올해 체스카 잡을 팀은 지금 KHL까지 봤을 때는 아예 없어 보이거든요. 진짜 아예 없습니다. 동부에서 아크바르스까지 그때 아크바르스 상성상 체스카한테 될 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크바르스는 2번 졌죠. 체스카한테 벌써.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체스카는 정말 강력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선수진에도 여유가 있거든요. 사실 이 결과가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로테이션을 확실히 돌립니다. 지금 체스카 라인을 보시면 쉴 선수 확실하게 쉬게 하고 그다음 경기에는 좀 다른 라이브로 나오고 돌친스키 같은 선수 있고 슬래피셰프 선수 이런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를 자유자재로 돌리면서 그런 와중에도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어요. 예. 보브로프 디비전 선두인 디나모 모스크바보다 한 경기 덜 했는데 승점 10점이 앞서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독주인가를 또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고요. 자, 체스카의 독주. 이렇게 너무 독주하면 또 늘 말씀드리지만 재미가 없는데 자, 다른 팀들의 좀 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브로프 디비전 선두가 디나모 모스크바입니다. 여기가 이제 스카가 부진에 빠지면서 순위가 좀 바뀌고 있는데 보브로프 디비전이 좀 혼돈인데요. 완전 혼돈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1위
싸움도 스카랑 이제 승점은 같지만 정규승이 디나모가 많기 때문에 25점으로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 우위에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바로 3위의 스파르타크, 4위 요케리트가 25, 25, 21, 21, 22, 21 이렇게 승점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두 경기에 따라 그냥 아주 확확 달라질 수가 있게 됐고 디나모 모스크바가 지금 극동원정을 떠나 있는데 승점을 아주 차곡차곡 잘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4승 1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드미랄과 경기 있어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있다가 바로 합니다. 1시간 뒤에 하는데 예. 이거 지난번 서력을 해야 되거든요. 디나모 모스크바 같은 거. 뭐 결국 그 경기 이기지만 좀 끝이 좀 꿉꿉한 승리였죠. 어려운 역전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디나모가 또 잘 나가는 부분이 아무리 전에서 굉장히 진귀한 기록이 나왔어요. 네. 이 경기에서 다닐 타라소프 선수가 4골을 넣었는데 1984년 이후로 한 선수가 4골을 넣은 경기라고 합니다. 디나모 모스크바. 구단 역사상. 그렇습니다. 예. 1984년 이후로. 그런데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니엘 타라소프 선수의 어시스트를 바딘 시파초프 선수와 드미트리 아시킨 선수가 각각 4어시스트씩을 했어요. 그 4골에 다 도움을 기록했네요. 두 아니, 선수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 총 4도움씩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시파초프 선수도 4도움을 했고 야시킨 선수도 4도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디나모 모스크바 35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4골 4어시스트를 하는 각각의 선수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35년 만의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진귀한 기록을 세우게 됐고 시파초프 선수는 극동원정의 첫 경기였죠. 그 쿨룬 경기가 예. 그 경기에서 개인 통상 200골 또 달성을 이제 성공을 하면서 리그 역사상 5번째로 200골 달성에 성공을 했네요. 그렇군요. KHL은 승점에 상관없이 각 디비전 1위 팀들이 컨퍼런스 1, 2위를 나눠 가지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나모 모스크바가 승점은 많이 처지지만 디비전 선두로 지금 서부 컨퍼런스 2위거든요. 야,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 버브로프 디비전 선두와 잡으면 되는 거네요. 아 올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드 먹고 가는 거네요, 그냥. 꿀을 올해 조금 이제 좀 꿀을 이제 어떻게 좀 달달하게 복용할 수 있지 않나. 네. 올해 스카가 정말 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디나모 모스크바, 스카 뒤에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요케레트 헬싱키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렇죠. 요케르트가 지금 경기 수가 적긴 한데 어제 경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요케리트와 스파르타크의 경기를 중계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다음 달에 요케르트 경기가 아주 많거든요. 예. KHL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많이 하실 수 있겠네요. 예. 서부 컨퍼런스 순위는 이렇고요. 동부 컨퍼런스 순위를 보겠습니다. 여기 상위권은 뭐 여전히 각축이네요. 일단 아크바르스가 제일 먼저 승점 30점 고지에는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경기력이 좀 안정적이긴 해요. 물론 뭐 그린 더비에서 살짝 발목을 잡히면서 아주 치고 나가지는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아크바르스가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팀인 것 같아요. 동부에서. 예. 그리고 많은 부상 중에서 지금 다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반가르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 29점을 달리면서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반가르트가 있고요. 그리고 바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경기 자체는 많이 지기는 합니다만은 패하는 경기에서도 연장 끌고 가면서 승점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28점에 올라 있고 11위가 이 스파르타크 소치 비테아지라는 사실 만만치 않은 대진에서 다승리를 거두면서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살라바트도 그린더비 잡아내면서 조금 이제 상위권 도약할 만한 희망을 만들어냈고 아드미랄도 여전히 세베스트를 잡으면서 순위를 유지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두 아크바르스가 최근 9승 2패. 페이스 좋고요. 아방가르트가 참 부상 선수 많은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바리스도 최근 6승 2패. 8경기 연속 승점을 기록하고 있고 말씀 주신 11위도 최근 9경기가 6승 3패.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1, 2, 3, 4위가. 이 동부서 팀들이 사실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크바르스라든가 아반가르트, 바리스 이런 팀들이야 뭐 전략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토는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네. 11위 아드미랄 이런 팀들이 분장하는 부분은 확실히 좀 올해 동부가 좀 재밌게 가는 부분. 아드미랄이 놀랍죠. 최근 6승 그렇죠. 1패인데요. 7경기 연속 승점이고 지난 주말에 동부 3위까지 올라갔다가 경기가 없는 사이에 잠깐 쉬는 사이에 이제 6위까지 내려왔어요. 다른 팀들이 승점을 올리면서. 오늘 또 경기가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의 추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개막 8연승으로 동부 선두를 달리던 아토모빌리스트가 최근 5연패에 빠졌고, 그러니까 개막 8연승 후에 최근 12경기 2승 10패예요. 예. 그렇죠. 어느덧 동부 1위에서 7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냥 쭉쭉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크바라스랑 2경기 아반가르트 어떻게 보면은 상위권 경쟁을 하려면 할 수 있는 팀에게 다 졌습니다. 그러면서 연패 카운트 계속 늘어나고 있고 승점도 22점이 기록하면서 7위가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요? 이 파벨 자츠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선수가 복귀한 이후로부터 아토모빌리스트가 제대로 된 라인의 형성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라인 조합 같은 부분에서 다축구가 분명히 아직도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은 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팀 컬러와. 이제 아토모빌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빠른 역습 같은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점이 있고 자주 말씀드렸던 메이책 선수와 도즈 이런 선수 그리고 뭐 섹스턴, 홀런드 이런 선수들이 투맨 게임을 상당히 잘 나가면서 좀 많이 이득을 보는 팀 역습 같은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팀인데 다축구 선수 합류 이후에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축구 선수를 이제 도즈 선수랑 메이책 선수와 주로 묶는 전술을 많이 택했습니다. 전략적인 기용을 많이 택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실효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두 선수의 스피드만 떨어지면서 생산력, 포인트 생산력에서 큰 감소를 이제 얻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최근 경기에서는 다축구 선수 3라인에 기용을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여러 가지 이제 기용을 하고 있지만 큰 개선은 없는 상황이네요. 예. 아토모빌리스트가 지난 시즌에 개막 18연승, 첫 20몇 경기 25승 1패였나? 그렇죠. 26승 1패였나 아마 그랬는데 올 시즌도 개막 8연승 가는 걸 보면서 비슷하게 또 가는구나 했는데 완전히 지금 다른 분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부 하위권을 보면 아무르, 뭐 넵테임이코, 메탈루르크, 쿤룬 이런 팀들이 있는데요. 여기 좀 하위권도 좀 혼전이네요. 예, 하위권도 이제 아무르가 승점 17점이고 연패 탈출에 이제 넵테임크도 최근 성공을 했고요. 메탈루르크도 최근에 경기력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팀들이 조금 더 이제 승점을 하면은 그냥 뭐 완전 혼돈입니다. 완전 혼돈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뭐 진짜 한 3등부터 3위 정도부터는 쭉 3위부터 한 12위까지 거의 뭐 다닥다닥 물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이제 컨퍼런스 8위 안에 들어가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KHL이고요. 그러니까 하위권 90, 11, 12위 팀들에게도 뭐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네. 동서부 모두 이제 해당되는 또 서부는 디나모리가 아무튼 네. 그렇게 조금 어렵겠지만 동부는 확실히 진짜 어느 팀이라도 지금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KHL 이렇게 지난 한 주 정리를 해봤고요. 다가올 한 주 동안에 어떤 경기들 보면 좋을까요? 바리스를 좀 주목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스 11위 두 팀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26일 이제 11시 30분 오후 11시 30분 아크바르스전 바리스입니다. 그리고 29일 날 10시 30분에 메탈루르크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바리스의 경기가 있고요. 11일 같은 거 27일 19시 30분 메탈루르크, 29일 21시 30분 아토모빌리스트 이렇게 경기가 예정이 돼 있네요. 동부 팀들 간의 맞대결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23일 23시에는 메탈루르크와 아크바르스의 경기가 있고요. 25일 새벽 1시 반에는 체스카 요케리트 경기. 이 경기는 중계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날 저녁 11시, 밤 11시에는 아토모빌리스트와 메탈루르크. 어떻게 보면은 요 경기는 29일 뭐 어쨌든 메탈루르크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많네요. 뭐 아토모빌리스트, 바리스, 뭐 11위 뭐 이런 팀들 만나게 되는 일정이 예정돼 있고요. 예. 27일 같은 경우에는 23시 오후 11시죠. 아방가르트와 체스카의 경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가가린컵 파이널 대진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재밌는 경기가 있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27일 죽겠네요, 완전. 예, 어쨌든 그렇고요. 10월 이제 30일 날은 새벽 1시 반 스파르타크와 요케리트 이 경기도 이제 중계 방송 예정이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동일 시간에 디나모 모스크바 아방가르트 이 경기도 생각보다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뽑아왔고 사실 지금 KHL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순위 싸움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치업 많이 선정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예. 자, KHL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 봅니다. 뭐 저희가 중계 방송을 계속 또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KHL은 올 시즌 좀 더 할 얘기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도 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19회 잠시만 쉬었다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돌아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지난 한 주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총 3개의 시리즈가 있었고 국내 두 팀의 일본 원정 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 사할린의 3연전부터 보죠. 10월 17일, 19일, 20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3연전이었고요. 1차전은 쿠시로에서 있었고 2, 3차전은 오비히로에서 진행됐습니다. 17일 목요일 1차전 스코어 3대2로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연장승을 거뒀습니다. 오치코스케 선수의 1피리어드 선제골 이후에 사할린의 시델레프 선수의 동점골, 하지만 시게노 슌스케 선수의 파워플레이골로 다시 앞서갔던 크레인즈였고 사할린이 3피리어드 종료 30초 전에 극적인 동점골로 연장으로는 끌고 갔는데 연장에서 이리쿠라 타이가 선수의 골든골이 나왔네요. 크레인즈가 연장승을 거뒀습니다. 크레인즈의 야니스 아우진시 47세이브 2실점, 사할린의 블라디슬라프 포킨이 21세이브 3실점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19일 토요일에 2차전이 이어졌습니다. 사할린이 2피리어드에 로만 알렉세예프 선수의 파워플레이골, 미하일 크림추크 선수의 골로 앞서갔고요. 크레인즈가 니시와키 마사이토 선수의 파워플레이골로 추격을 했지만 마지막에 비타리 짜체필린 선수의 엠티넷 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3대1로 사할린이 앞선 경기를 소력했습니다. 사할린 블라디슬라프 포킨 13세이브 1실점했고요. 크레인즈 야니스 아우진시가 45세이브 2실점했습니다. 사할린의 미하일 크림추크 선수가 1골 2도움, 팀의 3골에 모두 기여했네요. 사할린이 이 승리로 올 시즌 가장 먼저 시즌 10승, 거기에 승점 30점을 돌파하면서 아시아리그 선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20일 일요일에 3차전이 이어졌습니다. 0대0의 스코어가 계속 이어지다가 3피리어드 종료 4분 53초를 남기고 사할린의 데니스 코발레프 선수의 선제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 사할린이 연승을 거뒀네요. 역시 사할린의 블라디슬라프 포킨이 20세이브 셧아웃, 올 시즌 첫 셧아웃 승리를 챙겼고요. 크레인즈 야니스 아우진시가 41세이브 1실점. 아우진시 골리는 이번 3연전에서 총 133세이브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사할린의 미하일 크림추크 선수가 도움 하나 추가하면서 시즌 16포인트, 한라 김상욱 선수에 이어서 포인트 랭킹 공동 2위로 뛰어올랐던 경기였습니다. 크레인즈와 사할린의 3연전이 2승 1 연장패, 승점 7점을 챙긴 사할린의 위닝 시리즈로 끝났습니다. 사할린이 3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던 이현숙 기자님이었는데 연장패가 하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사할린의 우세 속에 끝난 시리즈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우세였죠. 사실 2승 1패긴 했지만 가져갈 건 사할린이 다 가져간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 전반적으로 모든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선수진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은 40개 이하의 슈팅 가져간 게임이 하나도 그러니까 모두 3경기에서 40대 40개 이상 슈팅 가져갔어요. 사할린이. 그렇죠. 이 정도로, 아우진시 골리가 고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찍어 누르는 경기 양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린 러시아 하키가 그래도 러시아 하키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라트비아 하키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상성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보여줬고요. 그래도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골 같은 부분을 봤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사할린 선수의 수비 지역에서 굉장히 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포킨 선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방심. 근데 사실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뒤에 두 경기에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우진시 선수가 진짜 잘했죠. 사실 이번 시리즈는 아우진시 선수가 없었다면은 이 근처에도 못 갔을 겁니다. 이런 그래도 승점 2점을 얻은 크레인즈로서는 아우진시 골리가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않았나 정말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점수 차이 자체는 굉장히 근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아우진시 선수를 영입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크레인즈 굉장히 큰 힘이 될 가능성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또 내포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선수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 쿠시로 원정에서 제가 생각해서 승점 7점이면 충분히 사할린 가져갈 거 다 가져갔다. 물론 2승 1패이긴 하지만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사할린이 올 시즌 개막 후에 이어졌던 최근 총 30일간 원정 15연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11월 12일에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안양 한라와의 올 시즌 홈 개막전 때까지 22일간의 휴식에 들어갔고 그동안 정말 그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30일 동안의 원정 15연전. 이 원정 15연전을 마친 결과 현재 리그 선두입니다. 남은 경기가 홈 18경기, 원정 3경기가 남아있는 셈이 됐는데 반면에 크레인즈는 최근 1승 5패 침체가 이어졌네요. 물론 이 1승 5패의 상대는 현재 1, 2위 살린과 한라를 상대로 기록한 점이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살린이 원정 15연전 했는데 리그 선두면 이거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제 올해 살린이 원탑이다라는 말씀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선수진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제 네. 15경기 치른 상황에서 60분 승리, 그리고 정규 승리 제일 많고요. 그리고 13경기에서 승점을 따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홈 경기가 18경기, 21경기 중에 18경기. 그동안의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살린이 보여줬던 어떤 그렇죠. 경기력,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이거 다른 무시무시한 팀들이 결과죠. 이거 살린 잡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살린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와 안양 한라의 3연전이 있었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의 1차전이었는데요. 접전이었어요. 아이스박스 테러 히로미치의 선제골, 한라가 2피리어드에 김상욱, 안진희 선수의 연속골로 역전을 했는데 아이스박스가 또 역전합니다. 요나스 알란네, 사이토 테치야 선수의 연속골이 나왔고요. 한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피리어드 중반에 안진희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3대3 동점을 만들더니 연장에서 다시 안준희 선수의 골든골이 터졌습니다. 제제 역전승, 최종 스코어 4대3, 안양 한라가 연장승을 가져갔습니다. 한라의 맷 달튼 선수가 20세이브 3실점, 아이스박스의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36세이브 4실점을 기록했네요. 한라 안준희 선수가 팀의 마지막 3골을 혼자 넣으면서 해트트릭했습니다. 시즌 7호 골, 골 랭킹 공동 2위로 올라섰고 김상욱 선수 1골 2도움, 김기성 선수 2도움 올렸네요. 20일 일요일에 양팀 2차전 이어갔습니다. 한라가 1피리어드 알렉스 플란트 선수의 선제골 나왔고요. 아이스박스가 스즈키 유타 선수의 동점골, 5대3 파워플레이에서 스즈키 켄토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아이스박스가 역전을 합니다. 하지만 한라가 3피리어드 초반에 신상훈, 김기성 선수의 연속골로 재역전을 했고요. 신상훈 선수의 추가골로 달아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2, 한라가 또 승리했습니다. 한라가 3피리어드 초반 6분 사이에 3골을 집중시키면서 재역전승을 만들었어요. 맷 달튼 선수 28세이브 2실점했고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35세이브 4실점했습니다. 신상훈 선수 이날 2골 추가하면서 시즌 10호 골 고지에 올랐고요. 김기성 선수가 재역전 결승골을 넣었네요. 시즌 7호 골, 포인트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조민호 선수 도움 2개 추가했습니다. 한라의 김원준 선수가 이날 아시아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 개인적인 기록 달성이 있었고요. 한라의 남이두 선수는 이날 경기를 통해서 아시아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에 3차전 이어갔습니다. 한라의 신상훈 선수 1피리어드 선제골 후에 아이스박스 이토고시 선수 동점골 넣었고요. 한라가 안진지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다시 앞서갑니다. 2피리어드에 가서 신상훈, 김형준 선수의 추가골로 한라가 달아났고요. 3피리어드에서도 조민호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승기를 굳혔네요. 아이스박스가 마지막에 스즈키 켄토 선수가 한 골만 했지만 최종 스코어는 5대2, 한라가 세 번째 경기마저 승리로 챙겼습니다. 맷 달튼 선수 13세이브 2실점, 아이스박스 이날은 이노우에 미츠아키가 나와서 29세이브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한라의 신상훈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또 2골, 2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었고요. 시즌 12호 골, 골 랭킹 선두 이어갑니다. 조민호 선수가 1골 1도움, 2경기 연속 멀티포인트 챙겼고 안진희 선수도 1골 1도움, 시즌 8호 골, 골 랭킹 2위입니다. 김기성, 빌토마스 선수 각각 2도움씩, 김형준 선수는 올 시즌 첫 골, 한라 이적 후 첫 골을 기록했던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니코 아이스박스와 안양 한라의 3연전 2승 1 연장승, 승점 9점 중에 8점을 챙긴 한라의 수입으로 끝났습니다. 안양 한라가 2위를 유지했고요. 선두 사할린을 승점 6점 차로 추격하고 있네요. 완승이죠. 3경기다. 네. 전반적으로 탑6의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득점 라인에서의 득점을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비교가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났기 때문에 뭐 벅스 입장에서 아무리 홈이었지만 경기를 잡아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첫 경기 승점 1점 정도를 이제 얻는데 그치고 말았네요. 한라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 첫 3연전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흐름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블레이즈가 지금 니코보다는 확실히 약한 상대이기 때문에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6연승으로
일본 원정을 마치고 돌아올 가능성 역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홈에서 대면 킬러 웨일즈전 패배 후에 지난주에 뭐 두 분도 말씀을 주셨듯이 안양한라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로 잡고 일본 원정길에서 연승을 이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한라의 막강한 공격력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역시 화력 대결로 붙었을 때 결코 지지 않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던 아이스박스와의 3연전이었어요. 하지만 수비진이 두터워서 탑6를 막아낼 수 있는 그림으로 간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라의 그림을 한라가 이제 아주 승승장구만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런 팀이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한 시리즈 더 보겠습니다. 오지 이글스와 대면 킬러 웨일즈의 3연전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진행됐습니다. 19일 토요일의 1차전 이글스가 나카지마 쇼고 선수의 선제골,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의 파워플레이골로 1피리어드부터 앞서 나갔고요. 이후에도 쿠지슈이 선수 연속골에 나카이시키 유시의 골이 더해지면서 최종 스코어 5대0 완승을 오지 이글스가 거뒀습니다. 이글스의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21세이브 무실점 승리인데 55분 소화 후에 교체에 나갔어요. 나리사와 요토 선수가 마지막 5분을 소화하면서 2세이브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대명은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8세이브 2실점, 1피리어드 20분만 소화하고 교체 아웃됐고요. 박계훈 선수가 2피리어드부터 나와서 남은 40분을 소화하면서 19세이브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글스의 쿠지슈이 선수 2골,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 1골 1도움, 타카기 켄타 선수가 도움 3개를 올렸습니다. 오지글스가 이 승리로 아이스박스를 제치고 3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20일 일요일의 2차전이었는데요. 오지글스 다카시 세이지 선수의 파워플레이골 1피리어드에 나왔고요. 2피리어드에서 타카기 켄타 선수의 추가골 나옵니다. 대명이 3피리어드 종료 2분 36초 전에 엠티넷 공격에서 이종민 선수의 추격골이 나왔는데 끝내 동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오지글스가 이겼습니다. 드류 맥킨타이어 27세이브 1실점이고요.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20세이브 2실점했네요. 이글스의 타카기 켄타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대명은 이종민 선수가 시즌 6호 골, 최근 5경기에서 4골 흐름을 이어갔고요. 대명의 이총현 선수가 대명 킬러웰즈 이적 후에 이날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김영겸, 전정우 선수와 한 라인을 이루면서 앞선 경기와 비교해보면 이재희 선수 자리를 대체했는데요. 지난 10월 16일 수요일에 안양 한라와의 계약 종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라 구단의 이제 입장 발표에 따르면 한라 팀 내에서 적은 아이스 타임에 대한 어떤 아쉬움에 이총현 선수가 구단에 이적을 요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금요일에 대명 킬러 웨일즈의 선수 등록이 되면서 대명이 이총현 선수의 영입을 알렸습니다. 이총현 선수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대명 이적 후 첫 경기를 치른 대명 킬러 웨일즈 이총현 선수의 인터뷰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일 화요일에 3차전이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 대명 이재희 선수의 선제골, 이글스의 타일러 리든바흐 선수의 동점골이 있었고요. 대명이 42초 만에 김영겸 선수의 골로 달아났는데 또 1분 21초 만에 나카이시키 유시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나오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이 피리어드 가서 타카기 켄타 선수가 이제 비디오 판독을 거치면서 역전골을 기록했고 대명이 브락 힉스 선수의 동점골로 3대3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명의 재역전골이 나오나 싶었는데 비디오 판독 끝에 이 골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이후에 이글스가 사사키 카즈마사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다시 앞서갔고요. 타카시 세이지의 추가골, 오바라 다이스케의 엠티넷 골이 나오면서 최종 스코어 6대3 오지글스가 3차전마저 이겼습니다. 드류 맥킨타이어가 21세이브 3실점, 알렉세이 이바노프가 23세이브 5실점을 기록했네요. 이글스의 타카시 세이지가 1골 2도움 2경기 연속골 했고요. 나카지마 쇼구가 도움 4개, 시즌 13도움째로 도움 2위, 포인트 랭킹 공동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타카기 켄타 선수가 이날도 1골 1도움, 최근 6경기 연속 포인트고요. 최근 6경기에서 4골 6도움 10포인트. 완전히 살아났네요.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가 1골 1도움 했고요. 대명의 이총현 선수는 김영겸 선수의 골대 도움 올리면서 대명 이적 후 첫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양팀의 이번 3연전이 3승, 승점 9점, 오지글스가 완벽한 수입을 가져갔습니다. 지난 시즌 도마코마이 홈 경기 2전 2패한 거를 대명에게 그대로 완벽하게 소력을 했고요. 오지글스가 3연패 후에 4연승 달렸고요. 대명은 4연승 후에 3연패에 빠졌습니다. 대명으로서는 많이 아쉬운 결과가 됐는데 시리즈 수입을 당한 대명 킬러 웨일즈였습니다. 현재 박힘천 PD가 일본에 가 있고요.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단과 함께 원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지 상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 현재 있는 박힌찬 PD를 전화 연결해서 대면 킬러 웨일즈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연결해보죠. 박힌찬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동하셨다고요? 5시간 정도 걸렸고요. 네. 예,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에 한 3시 반, 4시 사이에 도착을 해서 바로 링크장으로 와서 선수들 1시간 정도 적응 훈련하고요. 지금 막 훈련을 마치고 선수들 이제 숙소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지 이글스전 3연패로 끝나는 바람에 조금은 선수단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발걸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선 먼저 오지 이글스와의 3연전 시리즈 전체적인 관전평이라고 할까요? 총평 한 말씀부터 들어보죠. 예, 첫 경기부터 일단 오지글스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일단 오지도 이제 앞선 시리즈에서 계속 성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홈에서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구나라는 거를 첫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예. 전체적으로 오지가 원래 갖고 있던 색깔, 빠른 스피드 그리고 빠른 역습, 강한 파워플레이 그런 것들이 역시 오지구나 할 정도로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대명 킬러 LG 입장에서는 뭔가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그런 경기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차전은 대명이 0대5 완패를 당했고 2차전, 3차전 패배가 좀 특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역전패도 있었고요. 2차전, 3차전 패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1차전에서 이제 대명이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2차전, 3차전 조금씩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예. 이제 오지가 좀 막강하게 자신들의 강점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2차전, 3차전 패인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예. 아직까지는 앞서 4연승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던 시리즈이긴 했지만 아직은 이제 하나하나씩 완성해 가야 하는 갈 길이 좀 더 먼 팀이잖아요. 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들의 일단 합을 맞추고 자신들의 색깔을 가져가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었고요. 예, 거기에 승리까지 오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좀 따라오지 못해서 아쉬웠고 특히 이제 3차전에서도 비디오 판독으로 골이 취소되는 상황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변수들이 겹치다 보니까 예. 승점을 가져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오지 이글스와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기대감을 안고 갔던 원정이었는데 많이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선수가 많이 달랐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서 대명 킬러 웨일즈가 크레인즈와의 3연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단 현재 분위기, 어떤 각오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제 막 경기를 끝났기 때문에 일단 휴식이 필요한 선수들은 휴식을 취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준비가 필요한 선수들은 아이스 훈련을 갖는 시간이 있었고요. 예. 3연패 했다고 해서 좀 처지고 주눅 드는 게 아니라 다시 지금 이제 으쌰으쌰하고 분위기나 텐션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고, 네, 아직 이 팀이 굉장히 젊은 팀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씩 그런 자신들의 분위기를 되찾아오는데 좀 시간이 할애된 것 같고 내일 경기도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치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크레인즈와의 원정 3연전에 들어갑니다. 크레인즈와의 3연전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은 대부분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시즌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안양 알라살린 오지글스가 이제 3강으로 가는 체제고 이제 나머지 플레이오프 티켓 한 장을 누가 가져가는가에 싸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상황일수록 경쟁에 있는 크레인즈나 아이스박스, 뭐 프리블레이즈 등등 요 경쟁권에 있는 팀들한테 승점은 일단은 뺏기면 안 되니까 예. 원정에 왔다 하더라도 일단은 승점을 최대한 쌓고 가는 게 일단은 플레이오프 티켓이 한 장 놓고 가는 싸움이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대명이나 크레인즈나 아이스박스나 일단 위에 3강 체제가 구축이 되고 밑에 이제 그 한 장을 위해서 좀 물고 물리는 싸움이 될 텐데 최대한 승점을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구시로 원정에서 좀 연패가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대명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경기에 임하고 뭐 연패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크레인즈와의 3연전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박김찬 PD님 몸 건강히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음 주에 저희 셋이 또 같이 220회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네, 오늘 다음 주 다음 주 저희 7주년이잖아요. 온더스포츠 7주년이군요. 다음 주가. 네, 다음 주가 7주년인데 네. 또 한국 돌아가는 대로 또 잘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네. 일본 쿠시로에 있는 박힘찬 PD와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지글스 어려운 경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승점을 한 점도 챙기지 못했다는 점 너무나 아쉬워요. 많이 아쉽죠. 사실 2차전,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3차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득점 양상으로 따졌을 때는 좀 잡을 수 있는 경기,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대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3경기 다 지고 말았네요. 어떻게 네. 보면 이거는 블레이즈전에서 좀 비슷비슷한 경기력을 했지만 경기에 다 잡은 부분의 좀 반대급부의 경기가 나왔다고 좀 보시면 그냥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조금 그래도 대명 입장에서는 괜찮았던 점은 뭐 가면 갈수록 좀 나아지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 보여줬다는 부분, 이 정도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가올 홈에서의 오지글스와의 3연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네요. 경기를 치를수록 조금 적응해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렇죠. 그래도 네. 이제 적응하는 시리즈를 가면 갈수록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그때 되면 또 완전 다른 또 양상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장밋빛 전망만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오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나카야시키 같은 선수는 이제 활동량 같은 부분이라든지 보도 득점으로 꽤 괜찮은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고, 다카기가 살아난 게 이거 사실 다른 팀들 입장에서도 참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러게요. 오지도 스코링 라인이 완전 탄탄했고 시즌 초반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전망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 경기에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기가 많이 살아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샤리가 이사키 올 시즌 10월 23일 수요일 기준으로 현재 순위를 보면 1위는 사할린이고요. 2위가 안양한라, 3위가 오지 이글스. 안양한라와 오지 이글스의 승점 차는 2점 차입니다. 4위가 니코 아이스박스고요. 5위 대명 킬러 웨일즈, 6위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7위 도크 프리블레이즈입니다. 5, 6, 7위 하위권 세 팀이 치른 경기 수가 가장 적습니다. 더 많이 남아있는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하위권 세 팀이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샤리가 이사키 이번 주 경기 어떤 경기들이 있나 보죠. 일본 쿠시로에서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 대명 킬러 웨일즈의 3연전이 10월 24일, 26일, 27일 목, 토, 일요일에 있습니다. 현재 양팀이 똑같이 11경기를 치렀는데 승점 2점 차로 대명이 5위고 크레인즈가 6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3연전의 결과로 순위가 바뀔 수가 있겠어요. 크레인즈가 최근 한라 사할린 상대로 승점 2점에 그쳤습니다. 6경기 승점 2점. 한라나 사할린보다는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한 상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대명을 상대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 같고요. 대명이 앞서는 오지글스와의 3연전 수입을 당하면서 좀 급해졌습니다. 크레인즈를 상대로 승점 추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크레인즈는 항상 어려운 상대였어요. 대명 킬러웨일즈 입장에서는 절대 열세입니다. 크레인즈전 상대 전적을 보면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다 합쳐서 17전 1승 16패. 정규패가 12번이었고요.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에서 3패 후에 1승을 거뒀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내리 3연패를 당했었죠. 대면 킬러웨일즈로서는 또 원정 경기 상대가 크레인즈라는 점 부담감이 큰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이제 감독 코치진이 크레인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상성적으로 어떻게 맞물릴지는 지금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예상이 안 되고, 최근에 그래도 좀 불안한 부분은 골테닝 싸움이라고 또 갈 수도 있는데 두 팀 다 골문은 조금 이제 자신이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의 경기를 보시면은
이바노프 선수는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그러니까 좀 아쉬운 장면을 좀 드문드문 연출한 반면에 아우지신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는 경기에서도 참 분전하는 모습이 스탈린전 같은 경우에 좀 대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골문에서 만약에 좀 이바노프 선수 아우진 씨에게 밀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대명이 더더욱 어려운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바노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군요. 다음 시리즈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하치노에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와 안양알라의 3연전이 있습니다. 날짜는 같습니다. 24, 26, 27, 목, 토, 일요일입니다. 프리블레이즈가 개막 8연패를 기록 중인데 강팀 한라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걸려 있고요. 한라가 2017-18 시즌 이후에 프리블레이즈전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4전 4정규승이었고요. 한라가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서 사할린을 제치고 리그 선두를 탈환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개막 첫 승, 안양알라의 선두 탈환이 걸려있는 시리즈가 되겠네요. 뭐 근데 경기 수가 이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선두 탈환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한라가 3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시리즈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블레이즈가 전력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춰진 이후에 뭐랄까 진짜 블레이즈가 원하는 그런 하키를 펼칠 수가 있다면은 또 한라랑은 뭐 좋은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지금 블레이즈의 지금 선수진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력의 차이 같은 부분에서 극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라가 어렵지 않게 3승을 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스박스전 수입으로 기세를 올린 한라가 프리블레이즈마저 완벽하게 또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고요. 대면 킬러웨일즈와 안양한라 국내 두 팀의 이 원정에서의 승전보를 또 한번 한 주 동안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 비하인더넷은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으로 검색하시면 들어오셔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는 온더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가 있습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영상 자료를 비롯해서 보다 다양한 자료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219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220회 박힌천 PD와 함께 다시 3시 진행을 해보겠고요. 한 주 동안에 또 즐거운 하키 관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